대표님 네네. 건물을 어렵게 연끌해서 샀는데 네네. 임대를 못 맞추거나 네. 수익률이 낮아가지고 네. 그것 때문에 좀 고생하는 건물주가 있다고 해요. 그렇죠. 예.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팔면 돼요, 사실 그분들. 왜 그들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. 그들이 딱히 손해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영화배우 이상균 씨랑 전혜진 씨가 법인으로 취득한 강남에 있는 논현동에 있는 건물인데 이거 내용을 보면요. 이분들이 이거 22년도 3월에 140억에 매입을 했어요. 140억에 매입해서 취득세 내고 하면은 뭐 취득세랑 뭐 부대비용 뭐 5% 계산해서 5% 하면 원가가 147억이에요. 147억이고 이분들이 이거를 다음해 5월에 150억에 팔았습니다. 3억 정도 뭐 남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동안 낸 이자가 있을 테니까 크게 뭐 남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자 정도 손해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취득세는 저희가 거래 신고할 때 뜨는 금액이 아니에요. 결국에는 그 취득세 빼고 계약서에 기재된 그 금액만 매입 원가로 뜨는데 이분들이 22년도 3월에 140억에 사서 이거를 150억에 되팔았습니다. 거의 1년 만에. 근데 이 3월에 샀다는 건 3월에 거래 신고를 한 거지 잔금을 그때 넘긴 건 아니거든요. 여기 등기 보시면 등기 원인일이 3월 17일이면 이때가 계약일이에요. 거래 신고상 계약일. 잔금은 그 다음 달에 했네요. 4월에. 그럼 실제적으로 딱 한 1년 정도, 뭐 1년 정도 이자를 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익에서 취득세 빼고 원가 빼고 이자 좀 내고 크게 손해는 안 보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그 요지에 있는 건물들은 상황이 많이 힘들어지고 공실이 오래돼도 그냥 본인이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얼마든지 팔 수 있기 때문에 막 망한다, 파산한다 이런 거는 좀 약간 말이 안 되죠.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았어도 결국엔 본인이 들어간 현금이 있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죠.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실인 채로 대판 거예요. 요새 뭐 공실이 많다, 뭐 금리 올랐고 거래 잘 안 되고 공실이 많으니까 망한다. 근데 공실이 사갔잖아요. 그러니까 금리가 뭐 높고 뭐 공실이어도 건물이 뭐 안 팔린다 이거는 조금 투자적인 관점에서 조금 다른 얘기다. 물론 이제 그게 작용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. 그리고 이거 뭐 또 다른 거 뭐 몇 개 더 말씀드릴게요. 뭐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분이 이 건물을 22년도 7월에 200억에 매입했습니다. 뭐 근저당은 뭐 한 180억 정도 되는데 실채무에서 뭐 120%니까 180억까지는 안 되겠죠. 그리고 잔금을 8월 31일 날 했네요.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2월에 재매각이 됐어요. 220억에. 그러면 아까 똑같이 계산을 하면은 저희가 말씀드렸죠. 그 취득세는 등기 안 지킨다고. 200억에 뭐 5%가 원가라고 치고 5% 더한 게 그럼 210억이 원가예요. 그리고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되팔았죠. 한 반년 정도 걸렸죠, 되파는데. 그러면 뭐 10억 남았지만 여기서 뭐 법인세 뭐 낸다 치고 그래도 뭐 이자 정도, 이자는 지금 대고 봤을 때는 충분히 내고도 조금 남았어요. 그냥 크게 재미를 못 봤다, 이 정도. 임차인이 좀 있었는데, 뭐 명도 조건으로 팔아라, 뭐 이런 것들 좀 많았어요. 실제로 아마 명도 조건으로 팔았을 거예요. 명도비 좀 줬으면 거의 뭐 본인 손해는 뭐 최소화시켜서 되팔았죠.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손해를 안 본다. 그리고 너무 약간 본인이 취득한 금액보다 조금 손해보고 파신 거 하나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작년에 사서 대판 것 중에 손해를 많이 본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. 그래갖고 금천구 시운동에도 이거 같은 경우는 37억 7,500 2020년도 4월에 계약을 하셨죠. 마찬가지로 37억 7,500에 물론 조금 더 되겠지만 계산을 간편하기 위해서 한 취득세 플러스만 해서 한 5% 정도 계산하겠습니다. 그러면 뭐 39억 6천 정도 나오는데 이분 원가가 40억 정도 돼요. 근데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이 온전하게 있고 그리고 뭐 용적률도 거의 다 채웠고 좀 외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앞에 접한 도로도 넓네요. 근데 이거를 올해 5월에 37억에 되팔았어요. 명도 조건으로. 근데 37억이면 원래 이분 원가에서는 3억 정도 손해를 본 거고 실제로 이분이 그동안 납부한 이자를 생각하면 뭐 좀 더 손해를 보셨을 수도 있죠. 근데 지역이 좀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좀 3억 정도 손해를 보고 나온 거예요. 근데 뭐 금천구라고 하면은 서울에서도 이렇게 중심지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손해를 좀 많이 안 보고 나오신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건물주가 됐을 때 뭐 대중성이 있는 건물, 일반적인 근생 건물을 샀을 때
생각보다 시장이 안 좋아서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이래도 생각보다 크게 손해를 안 본다.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샀을 때는 좀 손해를 많이 보겠죠. 근데 이 금천구 시운동을 37억에 사신 분은 금천구를 왜 사신 거지?